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동산 핵폭탄 터졌다. 1억으로 저라면 이것 삽니다. 국토부 부동산 충격적 지표가 발표되면서 앞으로 집값 급락이 예상됩니다. 1억은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아파트와 재개발, 주식 우량주와 ETF 레버리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크게 부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이밍을 못 잡거나 잘못 투자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 부동산 핵폭탄 터졌다. 1억으로 저라면 이거 삽니다. 자, 항상 위기는 기회입니다. 자, 이 위기에서 기회로 타이밍이라든가 또는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해가지고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계속 기회만 보다가 제자리에 있고 결단력을 발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투자자들이 급감하기 때문에 대폭락한다는 이제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다주택 법인들, 다주택 2013년부터 9년간 상승을 견인했어요.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이 뛰었거든요. 법인들 2015년부터 지방 소액 상승을 견인했었죠. 그런데 2021년 이후 정점을 찍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분위기가 뭐 좋은 건 아니죠. 매수 급감, 매도 확대. 마찬가지로 다주택 법인과 더불어서 4050 2013년에서 20년 바닥까지 상승 초입에 매입해가지고 많은 돈을 번 게 4050입니다. 부동산 경험이 있고 풍부한 자금력 때문에 그래요. 자, 2021년 이후에는 매수 가치는 급감하고 역시 매도도 확대되고 있어요. 자, 외진과 외국인도 보자고요. 외진 2017년, 2021년 부동산 상승을 견인했는데 지방 사람은 수도권에, 수도권 사람은 지방에 투자를 했죠. 주로 지방 사람이 수도권에 많이 투자했죠. 2021년 이후에 역시 매수 급감, 매도가 확대되는 상황. 외국인 2013년부터 9년간 부동산 상승을 견인했는데 중국, 미국인이 중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투자했죠. 다만 역시 2021년 정점을 찍고 매수 급감, 매도 확대. 그렇다면 자, 이 세력들이 언제 돌아올까요? 여기 보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별표. 자, 1억으로 돈 굴리기. 이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뭐 집값이 막 폭등하니까 지금 잡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와 맞물려서 위험자산이 이제 부분별로 지금 치고 올라갈 것들이 너무나도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보면 아파트 갭 투자. 이제 타이밍 잘 봐야겠죠. 두 번째, 서울 재개발 빌라. 제가 원래 이제 빌라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서울은 땅이 좁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빌라. 세 번째, 우량주식에 또는 ETF 레버리지. 바로 이 세 가지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만 나는 자신 없다, 나는 중독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돼요. 자, 잘 보자고요. 먼저 아파트 갭 투자, 황금알을 낳는 거이죠. 서울 외곽 10평대.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은 10평대밖에 못 잡아요. 1억 갖고는. 또는 1억 조금 넘으면 20평대도 가능하죠. 세대수는 400세대 이상. 제일 중요한 게 세대수예요. 입지가 아닙니다. 돈이 돼야 입지 좋은 데를 잡죠. 자, 10평대 400세대 이상 1억 정도면 잡을 곳들이 있어요. 2억이면 더 좋고. 자, 일기 신도시는 꼭 잊지 마세요. 일기 신도시, 이제 1억으로 경기도로 접근한다면 일기 신도시가 좋아요. 삼본, 중동,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수도권이 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이제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소형, 평형, 분양. 뭐 상한제가 적용돼서 분양권 잡기는 쉽지 않은데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죠. 자, 입주 시에 갭 투자. 돈이 나는 1억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3, 4억짜리 어떻게 잡냐. 전세 끼고 투자하면 돼요. 아마 집값이 상한제 적용돼서 집값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입주할 때는. 그래서 전세값이 1억이 나오지 않고 이게 이제 분양은 4억일지 몰라도 전세값은 나중에 한 6억, 7억으로 뛰니까 거의 3, 4억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서울 재개발 빌라 이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떤 재개발을 잡는 게 좋습니까? 뭐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서울에 10년 내외로 재개발 가능한 빌라. 10년 내외로. 이건 신축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 신축 쪼개기에서 지분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뭐 당연히 구축도 재개발 가능한 것들, 갭투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거나 해지됐다가 또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해당돼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서울에만 해당돼야 돼요. 경기도나 인천 뭐 이런 데는 하면 안 돼요. 지방도 빌라 별로예요. 아니 속도 빠른 것들은 상관없는데 이거는 지금 막연한 것들을 말하잖아요. 속도가 좀 늦는 것들, 서울만. 두 번째, 서울에 GTX라든가 신속통합, 모아타운, 뭐 대규모 빌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런 호재들이 있는 재개발 빌라들 10년 있다 하면 어떻습니까? 한다면 결국 또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에 500세대 이상 현재 추진위를 진행하고 있거나 조합이 막 설립되려고 하는 곳들은 비싸지 않아요. 별로 뛰지도 않았고. 자, 이런 빌라가 타겟이에요. 세 번째, 나는 1억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합니까? 우량 주식에 하세요. 왜 은행에다 넣습니까?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뛸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1700까지 조금 올라왔는데 아마 조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큰 이변이 없는 한은 3300 돌파할 가능성이 커요. 주가가 뛰어도 엉뚱한 주식을 잡으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괜히 테마주라든가 남들이 막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안전빵으로 가세요. 자, 뭐냐? 삼성전자, 현대차. 자, 삼성전자로만 가도 돼요. 많이 못 먹으면 좀 어때요? 자, 이거 뭐 내가 보기에는 한 신고가 찍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난 타이밍이라고 봐요. 좀 조정했다 잡으면 더 좋고. 자, 코스피 추종. 두 번째, 코스피를 추종하는 펀드 있죠. 펀드도 종류가 많아요. 코스피에 따라서 먹는 펀드를 잡아야 돼요. 괜히 뭐 우량주만 모아놓은 거, 뭐 이상한 거 모아놓은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코스피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서 수익 창출이 되는 펀드. 그 다음에 ETF, 코덱스 200이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락장은 인버스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주식이 하락하기보다는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덱스 200. 그 다음에 2배로 먹는 게 있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이건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하는 거고,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타이거 이런 식으로 바뀌죠, 명칭이. 자, 제가 지금 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안전한 편이에요, 비교적. 다만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야 하고, 대신에 빌라도 서울에 있는 건데 막연한 것과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일단 경제 회복, 뭐 올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험자산이 올라갈 가능성은 커요. 자, 미국 6월 금리 인하 기대, 원달러 장중 8원까지 뚝, 제가 보기에는 6월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러면 얘는 다 뛰어요. 보자고요. 부동산부터 매매, 지금부터 흐름 보면 아파트 금매 중심, 지금 바로 잡으라는 얘기하고 달라요. 부동산은 후행이기 때문에 자, 좀 지켜봐야 돼요. 뭐 2년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막연하게 스스로 막 3년 있다 잡겠다, 5년 있다 잡겠다, 이건 위험해요. 무주택인 분들은 지켜봐야 돼요. 지금부터 흐름을 보며 금매 중심으로 판단하자. 청약, 내가 가점이라든가 여건이 좋으면 서울,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서울 3기 신도시, 그리고 기타 아주 여기는 분양가도 싸고 좋다 하는 곳들, 자, 여기에 넣으면 되겠고, 서울 재개발 1억부터 재개발 기대. 이게 재개발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곳들로 해야 돼요. 추진위가 뭐 구성이 되거나 추진을 하고 있거나. 자, 주식, 펀드, 코스피 추종한다고 했죠. 아까 현재는 2680, 뭐 2700까지 왔는데 최고 3350원 돌파 가능하다. 삼성전자 현재 7만 뭐 3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9만 10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ETF, 코덱스 200, 곱하기 2짜리 코덱스 레버리지, 바로 이렇게 선택. 기타, 금은 어떨까요? 금이 너무 많이 지금 단기간에 올라왔는데 조금 상황 보면서 저는 현재 9만 1000이지만 10만원 넘길 것 같아요, 1g당. 자, 그 다음에 달러 1320인데 오히려 달러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150이나 1200선으로 투자하면 안 되겠죠, 달러는. 자, 비트코인 저는 찬성해요. 지금 신고가 찍고 가고 있는데 어차피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만 안 해본 사람들은 좀 조심하시고 비트코인 외에 암호화폐는 하지 마세요. 이제 무주택 소자본 위험 요인 3가지. 자, 그러면 같은 듯 다릅니다. 같은 듯 다른데 무주택자들 소자본으로 아까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빌라하고 막연한 빌라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 보시면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곳들이 있어요. 충분히 전문가라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만 재개발 나오지 실제로 10년이 지나도 재개발이 안 될 곳들이 있어요. 그냥 빌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두 번째 팁을 계속 드릴게요. 서울을 제외한, 분명히 서울 제외했다고 했어요. 서울의 재개발만 좋아요. 경기도나 인천이나 지방은 이 추가 분담금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재개발 조심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물론 속도가 빠른 것들은 뭐 아파트 되는 거니까 뭐 나름 좋습니다. 근데 좀 이제 추진을 한다 할지라도 경기, 인천, 지방 이런 데는 그 재개발 잡을 바에는 아파트 잡는 게 낫겠네요. 그쵸? 자,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강남이라든가 한강 입지라든가 또는 한강이 아니래도 또 좋은 곳, 입지가 좋은 곳에 빌라, 이게 재개발 가능성이 좀 없는 순수 빌라 절대 잡지 마세요. 망합니다. 아파트는 20억짜리가 40억으로 뛸지 몰라도 빌라는 5억밖에 안 가더라도 10억으로 뛰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피, 땅, 외곽. 자, 못난이 투자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라든가 재개발 가능성이 있어도 좀 경기도나 인천, 지방 같은데 오피, 상가 이런 것들 하지도 마세요. 외곽 지역.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오피, 땅, 외곽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가격도 싸고 대출 부담이 적어서 많이 하는데 가격이 덜 오르거나 아예 팔리질 않아요. 얘들 한번 샀다가는 물려버려요. 자, 주식 가상화폐 투자 이것도요 다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자,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자, 그리고 암호화폐가 뛰니까 뛸 확률은 있지만 내가 산 것은 안 뛸 수도 있어요. 자, 보자고요. 우량주 외에 주식 가상화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설령 돈을 먹어도 결국 그런 것만 찾아다니니까 완전히 털어낼 때까지 중독돼 가지고 나중에 탕진합니다. 자산. 그래서 반드시 주식할 때는 우량주나 펀드로만 가세요. 본인이 진짜 잘하는 사람 위에는 원인, 자본이 적고 소액 투자로 쟤는 지금 90% 떨어졌으니까 90%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부동산하고 달라서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막 이상한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관리 종목이라든가 코스닥이 이상한 것들 절대 큰일 납니다. 문제 90% 자산 탕진, 업무 자기 일하는 데도 방해받아요. 자, 이제 폭락장의 인력 투자 방법.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력 갖고 어떻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느냐? 특히 부동산이 제일 좋죠. 자, 보시면 폭락장 인력 투자, 상급지 갭 투자 인력, 서울 상급지 갭 투자. 서울만이 아니고 경기도나 인천, 지방도 상급지라는 게 있잖아요. 또 여기 전세가율이 보통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자, 5억짜리가 3억으로 지금 다 빠졌어요. 그럼 전세가 2억이야. 그럼 3억짜리 내 돈 1억이면 잡네요. 그쵸? 그럼 얘가 입지가 좋은 곳들은 이제 7억까지 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왜? 5억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4억을 버는 거예요. 얼마 갖고? 1억 갖고 2억 전세 끼워가지고 3억짜리를 잡았으니 실거주가 폐지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실거주 폐지를 활용하셔야 돼. 그래서 갭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실거주 폐지 안 될 때도 갭 투자를 많이 했는데 폐지가 됐다면 1주택 경우는 비과세 아닙니까? 2년만 지나면 소액 자본금 돈이 적어도 가능하고 수익률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이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청약만 너무 보지 마시고 분양권 거래에 되는 것들 있잖아요. 자, 미분양은 좀 조심해야겠죠. 서울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뭐 기타 상급지 분양권 봐서 매입하면 되겠죠. 분양이 4억이야. 그런데 이제 입주할 때쯤이면 정상적이라면 한 6억 가거나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비과세 때 입주하고 2년 이상 지나면 아마 8억까지 뛸 가능성이 커요. 왜? 서울하고 3기 신도시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더블은 가겠죠. 그러면 전세 3억을 끼면 분양가에서부터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4억에 전세 3억이면 1억만 있어도 되네요. 그쵸? 설령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 분양가에서 시작을 하니까. 자, 올랐기 때문에 전세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4억 분양권 전매. 도중에 나는 도저히 불안하다. 그럼 세금 내고 그냥 팔면 되는 거고요. 어떤 것들은 10% 계약금을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중도금 안 내고. 근데 그런 경우는 미분양이 많으니까 이제
좋은지 나쁜지를 잘 선택해야겠죠. 자녀 투자, 지금 말씀드린 상급지 갭 투자, 분양권 투자를 이건 본인 이야기고 자녀 앞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서울 상급지 갭 투자 전세가격 60% 활용해갖고 자, 역시 또 분양권을 활용하고 갭 투자나 분양 관련 투자 사업, 특히 자녀 같은 경우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이 확실히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 뭐 2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자녀가 좋은 회사 다니면요 1억 또는 1억 5천 신용대출 받으라고 하세요. 그걸로 갭 투자하라고 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방법인데요. 아무 때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그럼 그 1억이 여기 가르쳐준 대로 거의 4억도 벌어주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도 투자할 때가 따로 있어요. 아무 때나 막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락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자, 강남, 서울, 경기, 지방 봤더니 2014년부터 24년 3월까지는 팩트입니다. 팩트. 자, 강남 7억짜리가 세상 21년에 26억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뛰었네요. 자, 지금은 좀 빠져갖고 22억. 물론 강남은 신고가 찍은 것도 많죠.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 강남, 서울, 경기, 지방에서 제일 전망이 밝아요. 이렇게 비싼데 원 전망이 밝냐? 거품이 심한데. 해외를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상승장에는 많이 간다는 조건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38억까지. 그 다음에 서울은 4.5억짜리가 13억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11억 정도 합니다. 서울은 많이 회복했죠. 덜 회복한 곳은 10억 아니면 11억. 결국 얘는 그럼 얼마까지 가느냐? 18억 정도로 예상을 해요. 11억에 사서 18억이면 상당한 수익률이죠. 그래서 서울 노래하는 거예요. 경기도 자 3억이 6억 5천이에요 평균. 근데 현재 5억입니다. 그래도 금액 대비 꽤 빠진 거죠. 서울보다는 더 빠졌죠. 그리고 상승장에 6억 5천인데 아이고 이게 겨우 신고가 근처예요. 7억. 왜? 집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가. 이건 인천도 마찬가지고 지방은 조금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2억 5천이 5억까지 갔죠. 평균이. 그러다가 3억 5천입니다. 지금. 금액 대비 많이 빠졌죠. 그런데 다음에 5억 회복 못하고 4억 5천에서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1억 벌려고 지방에 투자하기보다 차라리 이거 돈에 조금 더 붙여갖고 서울이든 경기도든 집어넣는 게 정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억 투자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글쎄요. 1억에서 2억 사이라면 자 1억 투자 3, 4억 수익. 대충 서울 외곽 10에서 25평 대단지 주공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뭐 상계, 월계주공, 창동주공, 방학신동아 1단지, 서원, 쌍문한양 2, 3, 4 신내동 전체, 면목한신, 뭐 도남한진한신, 정릉우성, 풍림, 홍제유원 하나, 종암SK, 하우통신, 미아벽산, 이편한 세상 수색 코브레. 그 다음에 부산동 경남하너스빌, 강남 한강 남쪽으로는 방화도시개발지역이 방화 5단지, 화곡중앙하이츠, 가양성집, 개봉한진타운, 오류동 동부골든, 구로두산위브, 개봉두산, 신림현대, 삼성산주공, 시흥벽산, 125단지, 독산주공 등등등등. 이렇게 말하면 거기는 안 좋은 아파트잖아요. 여러분들 좋냐 안 좋냐를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요 이 시세 있죠. 이 시세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입지 그리고 타이밍도 시세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언덕백이다, 새거다, 헝거다, 뭐 세대수 다 담겨 있어요. 뭐 전철이 멀고 가깝고.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이냐 아니냐, 상급지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하나 더 덧붙이면 전철이 아닙니다. 세대수예요. 세대수. 자, 넘어가면 이제 10년간 안 팔리고 위험한 부동산, 이건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토지, 상가, 숙박, 비주택인 거. 이번엔 아파트가 아닌 거,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 전원주택. 그 다음에 고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것들은 아예 패스.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분양, 뭐가 됐든 안 좋은 분양 많잖아요. 나홀로 아파트 쳐다보지도 말아야겠죠. 나홀로 아파트 이 분양을 왜 봅니까? 그 다음에 수도권 외곽 아파트, 이건 뭐 분양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도 그래요. 수도권의 외곽도 위험해요. 싸더라도 위험해요. 지방이 비싼 것들, 거꾸로 지방은 비싼 것들이 오히려 리스크가 커요. 왜? 나중에 인구 감소되기 때문에. 21년 뒤늦게 폭등한 아파트. 늦게 폭등했다 이 말은 이제 21년이 꼭지인데 21년에 뛴 아파트들은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이에요. 얼마나 안 좋으면 남들 꼭지 찍을 때 그때부터 뛰겠어요.
자, 이제 부동산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실거주로 내 집 마련하는 게 원래 도덕적으로는 가장 좋지만 얘보다 더 좋은 것은 빚을 얹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얘보다 더 확실한 건 실거주도 폐지됐겠다.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거예요. 대출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갭 투자, 빚 투자, 실거주 순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바닥장에 갈아타기.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갈아타기도 해야 돼요.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물건, 주변 명품 뭔 말이냐. 지방 중소도시일 경우는 또는 광역시일 경우, 그 다음에 경기도일 경우, 서울일 경우, 강남일 경우 이거 순서대로 쫙 해놨죠. 하나라도 이렇게 올려서 가라고요. 두 번째,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라.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외곽이라면 수도권이나 수도 중심, 아예 서울로 가버리거나. 자, 물건 같은 경우는 빌라, 오피, 도생, 나홀로 왜 자꾸 비난하냐 그러지 마시고 이제 잘 안 팔릴 거예요. 안 팔리더라도 꾸준히 내놔가지고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대단지로. 오래된 아파트 소형, 이것은 가급적이면 신축 중대형으로 가는 게 좀 나은데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겠죠. 가격이 낮은 곳은 높은 곳으로. 괜히 가격이 높을 리가 없잖아요. 주변의 명품, 지역 내에서 평범한 아파트, 비싼 명품 아파트가 있다는 게 비싼 게 많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비싸니까. 그렇게 갈아타는 거 좋아요.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상승 기대가 높은 분양, 나쁜 분양 말고 괜찮다고 느껴지는 분양 갈아타는 거 좋습니다. 평범한 지역에서 호재가 많고 발전성이 많은 곳에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좋아요. 예를 하나 들자면 뭐 수도권 남부에서 바란이라든가 향남이라든가 그쪽 뭐 동탄원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쪽에 그 외곽 아파트가 있다면 차라리 동탄 2 외곽이라도 그쪽으로 가는 게 그럼 볼 것 없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나중에 훨씬 많이 뛰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라고요. 여기 보시면 어우 구름 타듯이 집이 막 둥둥 떠다니네요. 이거를 진짜 집으로 만드느냐 그냥 딱 안개처럼 사라지게 만드느냐는 여러분들에 달렸어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신중하기보다는 분야별로 결단력을 발휘해서 과감하게 실행을 해야만 자본금을 불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